월세는 정말 사는 게 아닌 것 같다. 차를 사지 말고 집을 먼저 사라고 얘기해주고 싶습니다. 집 구입하시면서 느끼신 게 좀 있으실까요? 네, 집값이 뭐 4억이든 5억이든 그 금액을 다 들고 있지 않아도 집을 살 수 있다는 걸 너무 늦게 깨달은 게 좀 아쉬웠습니다. 대출을 풀로 받는다는 게 뭐 제가 받은 예를 들면 3억이라는 큰 금액을 대출 받는 게 뭐 처음엔 되게 무서웠는데 실제로 계산해 보면은 한 달에 원리금 포함해서 67만 원, 30년 정도 환산하면은 이자는 대충 1억 정도 되더라고요. 근데 1억이라는 금액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큰 금액이지만 30년이라는 긴 기간 그리고 30년 뒤에는 제 나이가 이제 60이 넘는데 이때 1억 원이란 뭐 화폐 가치가 지금이랑 같을까 그런 생각을 하니까 답이 나오더라고요. 자, 아무래도 그럼 수입을 생각 안 할 수는 없는데 뭐 수입이 없다면 그 다달이 내는 이자도 사실 부담이 좀 되지 않을까요? 네, 그래서 깨달은 것 중 하나가 직장 생활을 하면서 그때 이제 집을 사야 한다는 거고 사회초년생이라면 그게 더욱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직장이 있어야 일단 대출도 수월하고 월급의 사실 상당 부분이 이자로 나간다고 해도 연체 없이 이자를 낼 수 있는 그런 최소한의 계획은 있어야 집을 구매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집을 살 때 사실 뭐 회사든 은행이든 도움을 많이 받을 수 있었던 게 결국 직장을 계속 꾸준히 다니고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었습니다. 그리고 혼인신고도 꼭 빨리 하는 게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이게 왜냐면 대출 문턱이 이제 결혼을 하게 되면은 더 높아지더라고요. 예컨대 미혼이면은 연소득 7천만 원 이하면은 보금자리론 자격이 있는데 신혼부부라면 1억 4천이 아니라 8,500만 원 이하로 자격이 주어집니다. 그래서 대출 문턱이 결혼하게 되면 훨씬 높아지는 거기 때문에 혼인신고도 그렇게 빨리 급하게 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내 집 마련을 계획하고 계신 우리 예비 수요자들을 위해서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월세는 일단 정말 사는 게 아닌 것 같다라는 말 해주고 싶습니다. 비슷한 시기에 사회생활을 한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는 오피스텔에서 월세 5, 60만 원을 지금 내면서 자취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집주인이 또 보증금 올린다, 월세 올린다 이렇게 연락 올까봐 많이 전전긍긍하고 있더라고요. 사회 초년생이라면은 저리로 이용할 수 있는 아까 말한 뭐 보금자리론이라던가 이런 다양한 대출 상품이 있는데 이걸 최대한 이용을 해가지고 월세 나가는 돈을 차라리 대출을 받아 집을 사라고 이제 말하고 싶습니다. 차도 없으시다고요? 네, 사회초년생이면은 일단 차를 사지 말고 저 같으면 집을 먼저 사라고 얘기해주고 싶습니다. 그리고 제가 친하게 지내는 친구가 이제 최근에 만났는데 5천만 원 가량 하는 고가의 차를 몰고 왔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보니까 좀 답답해서 서울 같은 경우는 뭐 주차 난도 심하고 또 교통도 많이 막히기 때문에 차 안 끌고 다니는 경우도 많은데 왜 사냐고 그렇게 말했던 적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공유 자동차를 많이 이용을 합니다. 그래서 당장 차 때문에 들어가는 큰 비용도 없고 그리고 차는 뭐 감가상각이 심하기 때문에 사는 순간 가격이 많이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소비성 지출을 최대한 줄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지금 상황에 맞는 최선의 선택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신월동 집을 살 때만 해도 뭐 와이프도 그렇고 환호하는 건 아니었어요. 왜냐면 신월동 자체가 사실 굉장히 선호도 높은 동네는 당연히 아니기 때문에 조금 도심과 가깝거나 조금 더 알려진 동네를 원했었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설득도 많이 했었고 여기가 최종적으로 저희가 거주하는 종착점이 아니라 이제 여기를 시작으로 하면서 좋은 곳으로 하나씩 옮겨가면 그러면 된다고 설득을 많이 했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제 집값이 많이 올랐고 또 주변에서 너무 옳은 선택을 했다는 말을 많이 들어서 지금은 주변에서 뭐 와이프도 그렇고 부모님도 그렇고 제가 이야기하면은 이제 신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때하고 뭐 상황이 많이 좀 바뀌었어요. 예, 서울에서 이제 6억 원 이하 아파트는 이제 구하기가 좀 쉽지 않거든요. 지금은 서울에서 6억 원대 아파트를 찾는 게 말씀하신 것처럼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라면 뭐 경기도나 뭐 서울 가까운 데에서 이제 6억 미만 주택이 여전히 많기 때문에 일단 이런 주택으로 구매를 하고 단계적으로 또 원하는 지역으로 이사가는 방법도 이제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첫 단추가 중요한데 이제 방향이 문제일 뿐이지 빠르고 느림은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봐요. 집값이 또 떨어지면 어떻게 할 거냐고 주변에서 많이 물으시는데 마찬가지로 뭐 부침은 있겠지만 계속 꾸준하게 오른다는 저는 그런 낙관론자이기 때문에 충분히 버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오늘은 생애 첫 주택 구입으로 재테크에 비로소 눈을 뜬 직장인을 만나봤습니다. 생각만 하는 사람보다 뭐라도 사는 사람이 부자가 된다는 문구가 생각나는 아주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